한솔이는 꿈이 뭐야? 음, 선생님. 선생님 좋지. 많은 학생들한테 꿈이 뭐냐고 물어보면 경찰, 소방관, 가수, 배우, 유튜버 이런 것들의 공통점은 명사라는 거야. 뭐 명사면 안 되냐? 명사면 안 되는 건 아닌데 명사는 좀 닫혀 있어. 예를 들어서 명품 기금속을 풀세트로 갖는 게 내 꿈이야. 그런데 누가 사줬어. 뭐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휘 감았다고 하자. 그 다음은 뭐 할 건데? 드림카가 람보르기니래. 그래, 뭐 복권 당첨돼서 람보르기니 샀다고 하자. 그 다음은 뭐 할 건데? 어떤 친구는 꿈이 한강뷰 아파트래. 뭐 운 좋게 뭐 유산을 상속받아서 샀다고 하자. 한강뷰 아파트 생겼다고 하자. 그럼 뭐 할 건데? 하루 종일 한강뷰만 쳐다보고 있을 거야? 이런 것처럼 명사로 된 형태는 거기서 더 이상 진행이 안 돼. 그냥 거기서 끝나.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내가 생각했을 때 꿈이라는 건 동사의 형태가 조금 더 적합하다. 그럼 동사의 형태라는 건 뭐냐? 예를 들어 내 꿈이 래퍼면 하루 종일 곡 작업을 하고 앨범을 만들어서 공연을 하고 콘서트도 열고 리스너들과 그런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저 자신도 행복하게 음악을 하면서 살고 싶어요. 창작에서 느껴지는 기쁨을 얻으면서 그걸 함께 나누면서 살고 싶어요. 정도가 되겠지. 뭐 꿈이 건축가면 저는 사람들이 원하는 집을 설계를 하고 그 사람들의 니즈에 맞춰서 그 사람들을 만족하게 해주고 멋진 건축물을 설계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건축물을 방문하고 뭐 사진도 찍고 기념하는 그런 장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고고학자면 저는 역사를 좋아해서 역사를 탐구하고 공부하고 문명을 탐험하고 세계를 여행하는 그런 삶을 살면서 계속해서 배우고 성장하고 싶어요. 뭐 이거 외에도 훨씬 더 많겠지. 이런 것들이 무조건 맞다는 게 아니라 아까 이야기했던 명사로 된 형태보다는 조금 더 자유롭고 조금 더 열려있지. 조금 더 진행되는 형태란 말이야. 약간 다르지? 그래서 내가 생각했을 때 이 꿈이라는 건 동사의 형태라는 건 어떤 라이프 스타일에 가까워.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건 내가 원하는 하루의 모양을 어떻게 스스로 설계할 것인가. 그 설계한 시간을 어떻게 경영할 것인가. 그 하루를 어떻게 쪼개서 잘 살아낼 것이냐. 어떤 모양으로 만족스러운 하루를 보내고 싶으냐. 그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려면 반드시 정의해야 하는 게 시간, 공간, 인간의 세 가지 측면이야. 나를 예로 들어보자면 나는 아침에 내가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서 창문 열어 환기하고 고양이 챙기고 명상도 하고 차도 마시고 밖에 나가서 산책을 하든지 수영을 하든지 뭐 자전거를 타든지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것 같아. 그 다음엔 집에 돌아와서 뭐 씻고 밥 먹고 뭐 옷 입고 뭐 카페에 가든 도서관에 가든 가서 책을 읽고 글을 쓸 거야. 그리고 한 3시, 4시쯤에 집에 돌아와서 간단하게 낮잠을 자고 일어나서 가볍게 저녁을 먹고 그리고 저녁에 내가 좋아하는 주짓수를 배우러 주짓수 체육관에 가서 열심히 운동을 하고 한 9시, 10시쯤에 집에 돌아오겠지. 집에 돌아와서 욕조에 몸을 담그고 편안하게 쉬거나 뭐 사우나에 가서 온천을 즐기거나 그리고 또 책을 읽고 글을 쓰고 뭐 간단하게 블루베리 같은 거 먹고 그리고 뭐 영화를 보거나 그리고 뭐 고양이랑 놀아주거나 그리고 늦어도 12시에서 1시쯤에는 누워서 잠에 들 거야. 이게 내가 원하는 하루의 모습이야. 주말에는 여행을 갈 수도 있고 그동안 못 만났던 뭐 친구들과 약속을 잡을 수도 있겠지. 주말에도 당연히 뭐 산책도 할 수 있고 책을 읽고 글도 쓸 수 있겠지. 이게 내가 원하는 하루의 모습이야. 그러면 어디서 어떻게 살고 싶은가? 나는 용산에 살고 싶어. 왜냐? 용산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영화관이 있어. 용산 아이맥스라고 하는데 살면서 한 번 가봤는데 정말 어마어마해. 나는 영화 보는 걸 정말 좋아해서 뭐 하루에 날 잡고 영화관에서 3편을 볼 때도 있고 평상시에 영화 평론이나 그런 영화 해석 영상 그런 리뷰 영상도 많이 찾아보는 편이야. 그리고 독립영화나 대중성이 없는 영화는 이런 지방에서는 잘 상영하지도 않는데 용산 아이맥스에는 웬만한 영화들을 다 상영한다고 보는데 그래서 나는 이 영화관 근처에 살고 싶어. 웬만하면 아파트. 뭐 아파트 브랜드는 상관없어. 그냥 나는 높은 층, 꼭대기층이면 좋을 것 같아. 층간소음이 싫어서. 그리고 높은 데서 내려다보는 것도 좋아해. 무엇보다 집 근처에는 좋은 산책로가 반드시 필요해. 그리고 인간관계라는 건 내 주변에 어떤 사람들을 둘 것인가, 내 주변을 어떤 사람들로 채울 것이냐. 나의 친구든 연인이든 나와 비슷한 에너지, 나와 비슷한 결, 나와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로 채워가고 싶어. 그게 되게 편안하잖아. 나처럼
뭐 책을 좋아하고 영화 보는 거 좋아하고 산책을 좋아하고 운동하는 거 좋아하고 집을 좋아하고 고양이를 좋아하고 혼자 있는 걸 좋아하고 여행 다니는 걸 별로 안 좋아하고 뭐 그런 형태의 사람이면 좋을 것 같아. 함께 지적 대화를 나누기도 좋고 함께 요리를 해 먹을 수도 있고 함께 걸으면서 잔잔한 생각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로 내 주변을 채우고 싶어. 근데 뭔가 이상한 거 못 느껴? 뭐가 없지? 일하는 시간이 없어. 우리가 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선 반드시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될 텐데 여기는 그 어디에도 어떤 일을 하겠다, 돈을 얼마나 벌겠다 그런 내용이 없어 지금. 그지? 그래서 필요한 게 뭐야? 이때 등장하는 게 바로 얘야. 이 목표는 어떤 목표냐? 내가 살고 싶은 이 라이프 스타일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용산에서 아파트를 구매하는 비용, 욕조가 있는 아파트여야겠지. 그리고 고양이를 기를 수 있는 비용, 영화관을 이용할 수 있는 비용 등등등. 즉 내가 숨만 쉬어도 빠져나가는 비용을 다 추합해서 그걸 역산해서 한 달에 얼마만큼의 고정 비용이 숨만 쉬어도 빠져나가는지를 계산해 봐야지. 그러면 내가 최소한 한 달에 그 정도는 벌어야 내가 꿈꾸는 이 삶이 지속이 가능하겠지. 그래서 이 목표는 내가 살아가고자 하는 형태의 꿈을 지속하기 위한 구체적인 해결책이다. 이해돼? 그래서 여기서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결국에 직업을 가져야 하고 그 직업을 통해서 근로소득을 얻어야 할 텐데 단순히 그냥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라면 뭐 어떤 직업을 가져도 상관이 없지. 단순히 한 달에 나는 200만 원, 한 달에 300만 원, 한 달에 500만 원 그 비용만 충당하면 되니까. 하지만 생각을 해봐. 그 금액을 얼마나 오랫동안 모아야 하는지. 아파트를 마련하는 데만 해도 최소한 10년에서 20년간은 우리가 그런 근로를 지속해야 될 텐데 노동을 해야 될 텐데 이 일을 단순히 수단으로만 볼지 수단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질지는 또 다른 영역이지. 그래서 어떤 일을 10년 넘게 지속을 하기 위해서는 그 일이 재미가 있는지 내가 잘 할 수 있는지 나와 잘 맞는지 그런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고려해야겠지. 물론 나는 힘들어도 돈만 많이 벌면 돼 하고 꾸역꾸역 참고 버틸 수도 있겠지만 그걸 10년, 20년을 할 수 있을까? 아니 그러면 그렇게 나랑 잘 맞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어떻게 찾을 거냐. 그런 일이 세상에 있기나 하냐. 방법을 찾아야겠지. 그러려면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나 자신을 알아야 돼. 내가 어떻게 생겨먹은 인간인지, 내가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 인간인지, 뭘 감당하고 뭘 감당하지 않는 사람인지 그걸 스스로가 알아야 한다고. 내가 아니면 그걸 누가 아는데. 그래서 이 나를 더 잘 알기 위해서 크게 취향, 적성, 정체성 이 세 가지를 스스로 탐구해야 돼. 나의 취향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소비를 잘해야 돼. 뭐 다들 한 달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다 다르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소비를 하잖아. 소비는 그냥 쾌락을 위해서 그냥 돈 쓰는 게 재밌어서 하는 게 아니야. 어떤 소비를 하든지 그게 나의 취향과 직결된다는 걸 꼭 명심해야 돼. 너희가 제일 많이 사는 게 보통 옷, 음식, 책 뭐 이런 걸 텐데 음식을 먹을 때도 나의 취향을 생각할 수 있는 거야. 이 음식은 먹어봤는데 별로 나랑 안 맞네. 이 음식은 내가 정말 좋아하네. 옷도 마찬가지지. 이런 컬러는 나랑 잘 안 맞네. 나는 이런 디자인의 옷을 좋아하네. 나는 이 브랜드의 옷을 선호하네. 나는 그런 식으로. 영화를 봐도 마찬가지겠지. 나는 이런 장르를 좋아하네. 난 이 배우의 이런 연기가 좋네. 나는 이런 감독의 작품이 내 취향에 맞네. 이런 식으로. 모든 소비는 나의 취향과 직결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비를 통해서 나의 취향, 즉 호불호를 더 선명하게 구체화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나 스스로가 밸런스 게임을 많이 해봐야 돼. 짜장면이 좋은지 짬뽕이 좋은지, 햄버거가 좋은지 피자가 좋은지, 프라이드가 좋은지 양념이 좋은지, 포카칩이 좋은지 프링글스가 좋은지, 가장 좋아하는 색깔은 뭔지, 베스킨라빈스에서 가장 좋아하는 맛은 뭔지, 인생 영화가 뭔지, 인생 책이 뭔지, 강아지가 좋은지 고양이가 좋은지, 이상형은 뭔지 등등등. 계속해서 밸런스 게임을 해서 주관식으로 명확하게 답을 내릴 수 있을 때까지 나 자신을 파악해야 돼. 그리고 적성은 경험의 축적을 통해서 알아낼 수가 있어. 대부분 학생들이 하는 말이 제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뭘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재능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런 건데 사실 당연해. 안 해봤잖아. 안 해봤는데 뭘 알 수가 있겠어. 지금은 내가 아까 이야기했던 이런 구체적인 라이프 스타일조차도 당연히 구체적으로 파악하기가 힘들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누구나 경험을 하지. 초, 중, 고를 거쳐서 경험을 하고
가족 간에 일어나는 사건에 대해서 경험을 하고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경험을 하고 그 경험을 잘 관찰해야 돼. 그냥 경험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 경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인지 그런 거를 잘 알아차려야 돼. 나도 살면서 뭐 초중고 나왔고 학교 생활했고 기숙사 생활도 했고 뭐 대학 생활도 했고 군 생활도 했고 연애도 해봤고 다양한 취미 생활도 해봤어. 그 모든 경험이 다 의미가 있었겠지. 그리고 무엇보다 다양한 아르바이트 경험을 해봤어. 마트에서도 일해봤고 음식점에서도 일해봤고 PC방에서도 일해봤고 병원에서도 일해봤고 공장, 빵 공장, 닭 공장에서도 일해봤고 백화점에서도 일해봤고 옷을 판매하는 일도 해봤고 서점에서도 일해봤고 학교에서도 일해봤고 캠핑장에서도 일해봤다. 부모님을 도와서 농사도 지어봤고 담배 농사, 고추 농사, 양파, 마늘, 감자, 고구마 일용직 아르바이트로 아파트에 나무 심는 일도 해봤어. 전역한 다음날. 그 모든 경험을 해보면서 내가 뭘 좋아하는 인간이고 뭐를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고 이 정도는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고 이런 거는 절대 감당하기 싫은 사람이구나. 그래서 지금 이 일을 이렇게 오래 할 수 있는 이유는 다 이것저것 해보니까 이게 제일 잘 맞아. 이게 제일 좋아. 이게 제일 할만해. 별로 안 힘들어 생각보다. 그래서 지금 거의 8년 동안 거의 10년 가까이 이 일을 해온 거고 뭐 별로 질리지가 않아. 앞으로도 계속 할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그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어쨌든 나의 적성을 찾아내는 케이스지. 운이 좋게도. 그래서 많이 해봐야 돼. 동아리 경험이든 간접 경험이든 박람회든 뭐 교회 캠프든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다 해보는 거야. 모든 건 경험이니까.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나의 적성을 찾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진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체성은 나 자신과 대화를 많이 해야 돼. 대화의 형태는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일기 쓰는 거고 하나는 산책하는 거야. 둘 다 생소하고 별로 달갑지 않을 수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고 실제로 상담 치료 현장에서 구체적인 그런 도움이 되는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는 기법이야. 당연히 매일매일 쓸 필요는 없고 가끔씩 한 달에 한두 번이라도 그냥 나 자신과 대화한다고 생각하면 돼. 나도 군대 시절부터 본격적으로 일기를 쓰기 시작했는데 정말 힘들 때는 매일매일 썼었어. 요즘에는 한 달에 한 번, 두 번 쓸까 말까 해. 그렇게 일기를 쓸 때 정말 마음이 편안해지는 걸 직접적으로 느껴. 산책도 마찬가지야. 굉장히 무의미하고 시간을 낭비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겠지만 이미 수많은 연구와 검증된 자료에서 산책과 학습의 관계, 산책과 창의성의 관계, 건강의 관계 그런 상관관계가 굉장히 유의미하게 이미 밝혀졌어. 근데 그런 걸 다 차치하고서라도 어쨌든 일기와 산책 모두 나 자신과 깊은 대화를 할 수가 있는 그런 구체적인 수단이고 정말 지속적으로 할 수 있다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강하게 확신을 할 수 있다. 다시 한번 총정리를 해보자면 꿈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다. 동사라는 건 어떤 라이프 스타일, 나의 시간과 공간과 인간관계를 어떻게 하루를 보내고 싶은가에 대한 모습이 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구체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실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바로 목표다. 그 목표는 내가 꿈꾸는 이상적인 삶의 형태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총 비용을 추합을 해서 그걸 역산해서 한 달에 뭐 얼마만큼의 비용이 필요한지 고정 비용을 산출한다. 그 고정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게 바로 목표고 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수단이 바로 직업이다. 근데 그 직업을 단순히 돈벌이 수단으로만 이용할 것이냐 아니면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질 것이냐 그 선택은 나에게 달렸는데 이거를 10년, 20년 할 게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후자 쪽이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유리하다. 그러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나 자신을 아는 건데 나 자신을 알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 세 가지가 바로 취향과 적성과 정체성이다. 소비를 통해서 취향을 파악할 수 있고 경험을 통해서 적성을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 나 자신과의 대화를 통해 정체성을 찾는 데 유리하다. 아직은 이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건 내가 생각했을 땐 일기랑 산책이야. 너무 공부만 한다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가끔 나가서 날씨 좋을 때 하루에 10분, 20분이라도 걸어봐. 그리고 하루에 짧게라도 좋으니까 노트 반 페이지씩만이라도 한번 일기를 적어봐. 이걸 꾸준히 몇 주만 한다면 정말 도움이 될 거라고 약속할 수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질문? 오케이.